안녕하세요. 홍치 꽃가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허브 동물 농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화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소나 오리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혼자 상상하는 거죠. 나는 이런 정원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원을 이 안에다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 있는 정원을 꾸미다 보면은 집에 놔두실 때도 전혀 질리지가 않고 이제 조금씩 이런 피규어들을 좀 변화를 시키면서 그 안에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식물들은 전부 다 식용이 가능한 식물들이에요. 4월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 게 꽃뿐만 아니라 허브들도 4월부터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허브는 키우실 때 이제 두 가지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허브 종류들은 햇빛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소 4시간 정도의 햇빛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실 때도 최대한 반양지, 햇살이 그대로 들어오는 곳에 놔두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분입니다. 물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과습에는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특히 로즈마리처럼 잎의 많은 것들은 이 안에 잎들이 금방 잘 말라요. 그래서 이제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벌레나 이런 게 많이 끼우기가 쉬운데, 근데 일반적으로 허브들은 이 자체 내의 향 때문에 병해충 피해는 좀 적지만 뿌리의 과습 피해가 오히려 더 많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잘 쬐어주고, 두 번째로 물을 충분히는 주지만 통풍을 잘 해줘라.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은 허브는 굉장히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질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식물이죠. 사실 이 바질은 제가 식물을 심으면서도 이 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제 냄새에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바질은 정말 잘 자라요. 사실 이 바질은 저는 이제 모종을 사서 이제 식재를 했는데, 모종 말고 씨앗을 사서 식재를 해도 새싹이 금방 틔우고요. 또 금방 이렇게 큰 잎을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피자나 뭐 파스타를 해 먹을 때 좀 썰어가지고 찌어서 많이 넣어서 드시죠. 그래서 이 바질 잎을 먹을 때는 꽃이 나기 직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향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로즈마리입니다. 이 허브 종류들이 모두가 다 바람을 한번 맞으면 향이 굉장히 짙게 나요. 지금도 손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맡으면은 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구울 때 그런 잡내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로즈마리 이제 끝에 몇 부분을 잘라가지고 같이 이제 고기 구울 때 섞어서 하시면은 이제 냄새 제거 효과에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애플민트입니다. 민트 종류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또 지금처럼 애플민트 혹은 장미허브. 그래서 이런 민트류는 이제 잎을 이렇게 문질러서 맡아봤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향이 나요. 애플은 사과향, 페퍼는 페퍼향. 그래서 애플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히또를 만들 때 주 재료로 쓰는 식물입니다.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애플민트를 한 4개에서 5잎을 떼셔가지고 사이다에다가 레몬이나 라임을 한 2개 혹은 3개 정도 슬라이스 치셔가지고 사이다, 그 다음에 뭐 얼음, 애플민트 4-5조각, 그 다음에 레몬 라임 2-3조각 같이 섞어서 넣으면은 무알콜의 모히또를 충분히 집에서도 청량감 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식물은 꽃이 굉장히 예쁘죠. 할려나입니다. 할려나는 저희가 식용꽃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꽃인데요. 이 할려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주황색 꽃인데 뭐 노란색도 있고 굉장히 원색 계열의 색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할려나는 꽃을 보면은 굉장히 야들해서 금방 질 것 같지만 되게 오래가요. 2주 전에는 꽃이 4개밖에 안 폈는데 벌써 지금 한 2배 정도를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할려나는 줄기는 얇지만 집에서 굉장히 오래 볼 수 있는 꽃이고, 꽃잎을 따서 뭐 식용 비빔밥이나 음식을 드실 때 같이 곁들여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드실 때는 안에 있는 수술 부분은 드시면 안 되고 겉에 있는 요 꽃잎만 따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할려나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잎인데요. 이게 연잎의 모양을
닮았고 효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연잎은 저희가 뭐 비 올 때 이렇게 우산을 써도 될 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방수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저희는 연잎 효과라고 하는데 한려나의 잎도 연잎 효과가 있습니다.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은 물이 그대로 동그랗게 맺혀요. 그죠? 물이 돌돌돌 이렇게 뭉쳐서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려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이 지면은 바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대 제일 하단 부위를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화려한 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잎이 한려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혹 빛이 이 안까지 투과가 못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잎이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괄변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이러한 잎들은 그냥 잘라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새로 나온 요 꽃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한 5개, 6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화려한 꽃이 다 펴요. 그래서 한려나는 집에서 키우시면 너무 좋은 식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허브 종류나 식용꽃을 구매를 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꽃시장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샵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대부분 농약을 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바로 따먹을 수가 없겠죠. 혹은 뭐 화단에 있는 것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식용으로 바로 먹을 꽃들은 식용꽃을 따로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곳을 가셔서 꼭 이제 농약의 잔류 여부를 확인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허브 종류는 워낙 빨리 크기 때문에 처음에 또 이 꽃을 구입을 할 때는 이 잎과 잎 사이의 그 마디가 너무 길지 않은 걸로 좀 콤팩트한데 또 잎의 색상도 짙은 걸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은 모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꽃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잘 키운다 하더라도 처음에 꽃을 구입을 할 때 이미 병해충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좀 뿌리가 약하거나 하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좀 죽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건강하고 튼튼한 식물을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단을 보시면은 제가 한려나 옆에 이렇게 현무암을 넣었어요. 한려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게 전통적이고 좀 한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를 더 더하기 위해서 현무암을 2개를 한려나 옆에다가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돌을 사용을 하실 때도 모든 돌을 다 눕히시지 마시고 요 뒤에 있는 돌처럼 일부는 세우고 또 일부는 눕히고 그래서 낮고 높고 그런 높이 차이가 있으면 훨씬 더 다이나믹해 보이고요. 그리고 식물 식재를 할 때 모든 방향이 다 사방하면 좋지만 뭐 식재를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좀 앞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만일에 내가 이쪽을 앞쪽으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앞에는 살짝 낮은 거, 뒤에는 좀 높은 거를 배치를 해주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 있는 정원을 하실 때는 모든 부분이 빡빡하게 꽃을 다 채워 넣기보다는 지금 저처럼 중앙에서 오른쪽 부분은 좀 비어지는 부분이 있어야지 채워지는 부분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팁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나만의 미니 정원을 이제 집안에서도 만드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